네, 안녕하세요. 저는 엔트리브 소프트에서 테크니컬 아티스트 업무를 하고 있는 이지연입니다. 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비스트 미드웨어를 엘리샤 게임에 적용한 과정을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도입 목적은 그 업무 프로세스를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도입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입을 통해서 효율적인 라이팅 렌더링 환경을 구축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각각 미드웨어와 게임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선 트랙에서 소개를 잘 해주셨는데요. 저도 좀 간단하게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하려는 미드웨어는 비스트로서 비스트가 적용된 대표적인 게임으로는 미러스 엣지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 표현되는 빛 표현이 비스트를 통해서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네, 비스트를 GI 미드웨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먼저 GI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GI는 글로벌 일루미네이션의 약자이고요. 그다음에 3D 씬에서 사실적인 라이팅을 추가하기 위해서 직접 조명하고 간접 조명을 모두 다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좌우 비교가 되는데요. 왼쪽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간접 조명이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우측은 간접, 직접 조명이 잘 다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시면 명암이나 컬러 브리딩 같은 게 차이가 있는 게 보이시죠? 네, 비스트는 실시간 계산을 하는 건 아니고요. 라이트맵을 렌더링 해주는 일종의 렌더러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독립적인 컨텐츠 파이프라인을 가진 게임 엔진입니다. 비스트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같은 그 라이트 프로브 기능을 이용해서 캐릭터의 다이나믹한 캐릭터의 리라이팅이 가능하고요. 위와 같은 기법은 기존의 메탈 기어 솔리드나 소닉과 같은 게임에서도 많이 사용했던 방식이고요. 지금은 여러 게임 엔진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네, 비스트의 대표적인 기능으로는 소프트 섀도우나 알파 섀도우가 지원이 되고요. 우측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던 컬러 브리딩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실시간 렌더링 프리뷰 기능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라이트 프로브 기능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가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렌더링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네트워크 렌더링 기능이 제공됩니다. 네, 이제 이 미드웨어를 적용한 게임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적용된 게임 이름은 말과 나의 이야기 엘리샤입니다. 간단하게 동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카피를 안 해놓고 있어서 아마
죄송합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간단하게 게임 영상을 보여드렸고요. 네. 엘리샤는 2011년 2월에 정식 오픈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말을 소재로 한 게임으로 광활한 자연을 달리는 액션 라이딩 게임입니다. 네, 엘리샤에는 다양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코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배경 데이터 제작, 특히 이제 동화적인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라이팅 연산이 중요했고요. 이 이미지에서 보여드리는 각각의 코스들이 각각 숲하고 사막 등등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드웨어 통합 과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의 주요 내용들인데요. 이 미드웨어를 도입하게 된 동기와 배경, 그다음에 도입할 경우의 리스크, 그다음에 도입 시의 장점하고 실제 적용 과정을 소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적용하면서 생긴 문제점이나 해결 방안들, 그리고 최종 적용한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기본적인 비스트 툴 통합 외에 여러 가지 그 툴에 추가한 기능들을 작업한 과정도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입 동기와 배경으로는요. 엘리샤는 기존에 렌더웨어 엔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맥스상에서 베이킹 텍스처 기능을 사용해서 라이트맵을 생성하고 있었는데요. 라이트맵 렌더링에는 V-Ray를 이용하고 있었고요. 근데 이제 라이트 세팅하고 렌더링을 배경 툴에서 하는 게 아무래도 업무 효율상 좋겠죠. 네, 이유는 아무래도 레벨을 수정할 경우에 라이트맵을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맵툴이 아닌 맥스상에서 작업하기 때문에 툴을 오가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라이트맵 렌더링을 배경 툴에서 하려면 그 비스트와 같은 GI 렌더러가 필요했는데요. 배경 그래픽의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했고요. 특히 이제 현재 라이트맵 렌더러인 V-Ray하고 맥스 같은 경우에 좀 잦은 버그가 있었는데요. 아무래도 맵 규모가 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제 툴을 미드웨어를 도입했을 때 리스크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다음에 도입을 하려면 검토 과정하고 적용 작업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하우스 배경 툴하고 미드웨어랑 게임 간의 연동 작업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하우스 배경 툴에는 기존에는 없던 다양한 그 라이트 에디팅 기능들도 추가되어야 되고요. 또 하나는 아티스트들의 툴 진입 장벽인데요. 대부분의 아티스트들이 이제 새로운 툴에 대한 거부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서 교육 과정도 필요하고요.
또 다른 리스크가 있는데요. 저희는 기존에 이미 V-Ray를 이용해서 맵을 제작을 하고 있었고요. 기존 맵은 과거 방식을 유지하면서 해야 되고 또 새로운 맵에만 그 비스트가 적용된 게 새로 생성이 돼야 되고 라이트 맵을 이럴 경우에는 새로운 맵하고 기존 맵하고 퀄리티나 분위기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기존에 V-Ray를 이용했을 경우에는 렌더링 퀄리티 자체에 불만은 크게 없었고요. 오히려 걱정했던 부분은 비스트를 이용했을 때 오히려 더 퀄리티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을 했고요. 그래서 도입 과정 중에 렌더링 테스트 작업이 꼭 필요했습니다. 네, 이거는 기존의 V-Ray를 이용해서 라이트맵 렌더링한 이미지고요. 이거는 인하우스 배경 툴 스크린샷입니다. 여기 보시면 간접 조명하고 컬러 브리딩 등이 잘 표현이 되어 있고요. 목표로 하고 있는 퀄리티는 이것보다 더 좋으면 더 좋은데 적어도 비슷하게는 나와야 됩니다. 네, 이게 기존에 디퓨즈만 있는 이미지고요. 네, 디퓨즈 맵에 라이트 맵이 적용된 최종 이미지입니다. 이 퀄리티를 참고로 비스트의 퀄리티 비교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네, 도입했을 때 장점을 검토해 보면 맥스에서 배경 툴 간의 컨버팅 작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작업 효율이 좋아지고요. 네, 라이트 맵을 배경 툴에서 직접 렌더링하기 때문에 레벨 디자인 수정할 때 작업이 용이하고 레벨 디자이너하고 배경 아티스트와의 업무 조율이 편해집니다. 기존 방식의 경우에는 배경 툴 업무 프로세스가 복잡하기 때문에 레벨 수정할 때 여러 가지로 협업이 좀 불편했고요. 하지만 이제 업무 방식이 변경된다면 이 부분이 편리해질 것입니다. 네, 앞서 리스크 중에 V-Ray하고 렌더링 퀄리티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그 비교 이미지, 테스트 이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비스트를 테스트 렌더링한 경우고요. 오른쪽 비스트의 경우에는 디렉셔널 라이트하고 스카이라이트만 이용한 테스트 샷입니다. 왼쪽이 기존의 V-Ray로 렌더링했던 라이트맵 이미지고요. 두 이미지를 비교했을 때 라이트 색상이나 추가적인 라이트 개수, 기존의 V-Ray 같은 경우는 이제 추가적인 지역 조명들을 사용했던 경우고요. 그런 걸 감안했을 경우에는 V-Ray하고 렌더링 시간 대비 퀄리티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네, 테스트 렌더링 시에 오히려 그 툴 전환에 소모되는 시간을 퀄리티 업그레이드에 투자가 가능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선되는 효과가 긍정적이었기 때문에 도입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 메인 작업 과정을 보면요. 2010년에 이밸리에이션을 저희는 진행을 시작했고요. 그다음에 2010년 말부터 엘리샤 게임에 적용했으면서 그다음에 초기 이제 기본적인 툴 통합 시간에 2달여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이제 지속적으로 인하우스 배경 툴 기능을 업데이트를 했고요. 기존 프로세스하고 비교했을 때 변경되는 데이터 포맷은 없었습니다. 데이터를 생성하는 부분만 변경을 하면 되었고요. 비스트의 역할은 저희는 3가지 텍스처를 만들어서 사용했는데요. 게임에서 라이트 맵, 다이렉트, 인다이렉트 맵 3가지를 생성하는 역할을 비스트가 했습니다. 프로그램 파트에서 통합 과정 기본적인 작업 내용을 보면요. 인하우스 배경 툴에서 라이트 세팅 인터페이스를 구축했고요. 그다음에 배경 툴에서 라이트 맵 옵션 설정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구축했고, 그다음에 라이트하고 데이터 기존에 있는 그 배경 데이터 정보를 가공해서 비스트에 전달하는 업무, 그다음에 렌더링 프리뷰 기능을 구현했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 렌더링 기능을 구현했습니다. 네, 작업 방식을 비교를 해보면요. 기존 작업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맥스에서 그라운드를 제작한 다음에 지형 데이터를 생성을 했고요. 그 지형 데이터를 가지고 배경 툴에서 오브젝트를 배치한 다음에 그 배치된 정보를 가지고 다시 맥스로 와서 VLA를 이용한 라이트 맵을 생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별 문제가 없다면 이제 게임에 적용을 하죠. 근데 문제는 여기서 생기는데요. 오브젝트 배치를 수정해야 될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경우는 배치를 하고 다시 맥스에서 불러서 또다시 이제 라이트맵 렌더링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였고요. 이 부분 때문에 이제 도입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원인이었습니다. 네, 비스트를 적용하게 될 경우에 이제 변경된 작업 방식을 보시면요. 지형 데이터를 생성하는 과정은 같고요. 네, 오브젝트를 배치를 하고 다음에 이제 라이트맵 생성하고 그 과정은 동일한데 라이트맵을 맥스가 아닌 배경 툴에서 하다 보니까 따로 어떤 작업이 필요 없죠. 컨버팅하면서 생기는 문제나 여러 가지들. 네. 네, 기본적으로 적용된 툴 내용을 보시면 인하우스 배경 툴에서 라이트를 배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인터페이스가 생겼는데요. 비스트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6개의 라이트들이 다 모두 제공이 되고 각 프로퍼티 옵션에서 수치값들이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또 렌더링 셋 설정 관련된 이제 생성 파일을 만들도록 했는데요. 네, 라이트맵 베이킹 기능은 당연하고요. 네, XML 파일이 생성되도록 만들었는데 이 XML을 프리셋처럼 활용하도록 로드 세이브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이 기능을 통해서 작업자들 간에 그 설정 값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제공을 했고요. 네, 우측에 보이는 설정들이 각각 그 비스트에서 제공되고 있는 라이트맵 설정들 옵션들인데요. 네, 이 부분이 이제 XML로 저장되는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비스트에서 제공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편의 기능상 여러 가지 몇 가지를 팀 내에서 추가를 했고요. 우측에 보시면 이제 로드 세이브가 가능하도록 하는 네, 창이 보이실 겁니다. 네, 이거는 프리뷰 렌더링 기능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실제 라이트맵 베이킹을 하기 전에 렌더링 느낌을 어느 정도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네, 프리뷰 샷입니다. 네, 기본적인 기능 외에 아까 그 좀 더 몇 가지 편의 기능을 추가를 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이제 배경 아티스트들 간의 편의 및 공동 작업을 위해서 기능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제공을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이제 렌더 이미지 후보정 기능을 넣었는데요. 이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포토샵과 같은 별도 편집 툴을 이용하지 않고도 이제 배경 툴 내에서 후보정이 가능하고, 그다음에 그 값들을 진짜 작업자들 간에 파일로 공유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추가된 기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렌더링 온오프가 각각 오브젝트마다 가능하도록 하는 렌더 오브젝트 리스트 기능들을 제공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버전 업데이트에 따른 유지 보수를 했고, 그리고 이제 후에 기능이 추가된 노멀 라이트 맵 등이 있습니다. 네, 노멀 라이트 맵 같은 경우는 원래는 없었는데요, 초기에는. 그다음에 비스트에 이제 버전이 업데이트되면서 추가로 제공된 기능을 적용을 했고요. 바이와 같은 그 텍스처 질감이 중요한 덩어리감이나 이런 것들이 중요한 코스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추가되었습니다. 이 노멀 라이트 맵 같은 경우에는 실제 게임상에서 노멀 맵을 쓰는 건 아니고요. 렌더링 시에만 라이트 맵 렌더링 시에만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퍼포먼스에 영향은 없습니다.
네, 이게 노멀 맵이 적용된 라이트 맵 이미지인데요. 네, 단계별로 보여드리려고 이미지를 넣어놨고요. 네, 마지막에 가장 강한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일부러 이제 느낌을 보시라고 강하게 설정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노멀 맵이 없는 경우보다는 바위의 덩어리감이 좀 더 잘 살 수 있겠죠. 네, 이거는 이제 디퓨즈 텍스처하고 합성된 이미지입니다. 네, 아까 아티스트들이 툴을 새로 도입할 경우에 진입 장벽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몇 가지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요. 아티스트들을 위한 그 튜토리얼이나 레퍼런스 팁 같은 것들을 제공을 했고요. 뭐 대상 교육이나 관련 문서들 같은 것들도 같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것 중에서 이제 프리셋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유용한 게 퀄리티 유지나 작업 표준이나 작업자들 간에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것들 때문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었고요. 그 외에 이제 작업 편의를 위한 자잘한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했습니다. 네, 작업을 하면서 얻게 된 몇 가지 팁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저 안티알리아싱하고 GI 설정이라는 게 라이트맵 설정 중에 있어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렌더링 퀄리티에 영향을 미치는 설정들이 많고요. 네, 당연히 렌더링 퀄리티가 높아질수록 렌더링 타임이 늘어나는 설정들이 많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프레임 세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배경 아티스트 분이 라이트맵을 렌더링을 하면서 다른 업무를 하고 싶으실 경우에 CPU 코어 수를 조절해서 렌더링에 할애될 수 있는 그 코어를 할당할 수 있는 옵션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꽤 유용하게 사용했고요.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디폴트 상태보다는 옵션을 조정할 경우에 렌더링 속도가 느려지겠죠. 네, 미드레이어를 도입하면서 생긴 그 문제점하고 그거에 대한 해결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로는 비스트에는 초기에 리얼타임 쉐이더가 지원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엘리샤 같은 경우에는 리얼타임 쉐이더를 이용해서 게임을 제작하고 있었었는데 렌더링에 바로 적용을 할 수 없었죠. 그래서 기존 VLA로 작업할 경우에는 이제 그 쉐이더를 통해서 합성이 완료된 텍스처를 라이트맵 추출 시에 사용을 하는데요. 비스트는 쉐이더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이제 합성이 완료된 텍스처를 비스트에 넘겨야 됐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요. 지형 레이어 합성 텍스처를 생성하는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맥스에서 생성하는 방식은 아니고요. 배경 툴에서 합성 텍스처 생성 기능을 이용해서 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각각 디퓨즈나 스페큘러, 셀프 일루미네이션 같은 각각의 맵들을 따로 합성을 했습니다. 지금은 아까 미리 이전 트랙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얼타임 쉐이더가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문제점은 비스트의 장점 중에 이제 네트워크 렌더링 툴이라는 게 있는데요. 디스트리비스트라고. 네, 이게 보통 온라인 게임에서는 DDS 파일을 텍스처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 여기에서 DDS 파일이 지원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알파가 있는 텍스처에 렌더링할 경우에 이제 문제가 생겼었는데요. 나뭇잎 같은 알파를 가진 텍스처에 그림자의 알파가 적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이거는 해결이라기보다는 임시 방편이었는데요. 개발사에서 이제 질문을 했을 때 DDS가 조만간 업데이트 될 거라는 소식을 전달을 받았고요. 임시로 디스트리비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프리뷰 테스트용으로만 사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인을 못했어요. 지금 해결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마지막 문제점은
초기에는 범프 노멀 맵이 지원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후에 노멀 맵 렌더링 기능이 이제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멀 라이트 맵이 적용이 되었습니다. 네, 이제 적용된 결과물들을 보여드릴 텐데요. 이제 아까 VLA하고 퀄리티 비교 때 사용되었던 맵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하우스 툴에서 라이트 맵만 적용된 이미지이고요. 네, 디퓨즈에 좀 전에 그 라이트 맵이 적용된 이미지입니다. 네, 이건 비스트가 적용된 코스의 게임 스크린샷인데요. 사막 지역이고요. 이 경우는 이제 비스트를 도입하고 처음 렌더링에서 외부에 공개된 코스입니다. 네, 이건 도시건물 코스에 적용이 된 이미지고요. 도시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혀 있는 오브젝트들이 많기 때문에 이제 간접 조명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네, 여기가 노란빛이 좀 많으네요. 굉장히 다 좀 약간 뭉개져서 보이긴 하는데요. 이제 보여드리는 이미지처럼 야외의 태양광 표현에 좋고요. 이제 따뜻한 느낌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건 동굴 내부의 라이트맵 이미지이고요. 이거는 게임 스크린샷은 아니고 인하우스 툴에서의 이미지입니다.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인하우스 툴에서 라이트맵 이미지고요. 야외 빛 느낌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네, 좀 전에 그 라이트맵이 적용된 실제 게임 이미지입니다. 네, 이제 마무리로 같이 작업한 팀 내 각 파트 담당자들의 적용 후기를 모아봤습니다. 네, 배경 아티스트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비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디자이너들이 손쉽게 설정이 가능해서 편리성이 있었고, 오히려 맥스보다 렌더링이 빠르고 퀄리티 부분에서 만족했다고 하고요. 실제로 점점 이제 툴에 익숙해지시면서 퀄리티들이 올라가는 게 보였고요. 그다음에 렌더링 CPU 수를 설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멀티태스킹 업무가 가능하다는 게 좋았다고 합니다. 네, 위에 기본 기능에다가 그 인하우스 툴 배경 툴의 편의 기능을 몇 가지 넣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리셋 관리 기능. 네. 그다음에 이제 배경 툴 안에서 이미지 후보정이 가능하다는 것. 네, 별도의 툴을 열어볼 필요가 딱히 없죠. 네, 같이 작업한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비스트는 특히 엘리샤 팀에게는 엔진 관련 미드웨어라기보다는 툴 관련 미드웨어였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이슈보다는 툴 통합 관련된 이슈가 메인 이슈였습니다. 독립적인 툴이 아니다 보니까 기능 하나를 적용하려면 이제 관련된 추가 작업이 많아서 힘들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부분은 오류 발생 시에 툴 자체에서 정보 제공이 어떤 부분에서 오류가 났는지에 대한 정보 제공이 좀 미흡해서 힘들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런 많은 작업 과정에도 불구하고 이제 결과물이 만족스러워서 그 부분은 좋았다고 합니다. 네, 제 후기는요. 미드웨어를 도입 후에 배경 작업자의 업무 효율이 많이 증가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스트를 적용하면서 배경 툴의 편의 기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대신에 이제 담당 프로그래머가 많은 고생을 했고요.
네, 아쉬운 점이 있는데요. 일정상 테스트를 거치고 실적용하지 못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으로 비스트에서 제공하는 라이트맵 베이킹 기능과 마찬가지로 이 미드웨어의 그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좀 더 아쉬움이 크고요. 실시간 렌더링 프리뷰 기능하고 그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기능입니다.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존에 엘리샤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방식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퍼포먼스 이슈가 조금 더 있었기 때문에 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비스트에 바라는 점이 있는데요. 근데 이 부분은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대부분의 미드웨어가 좀 불친절해요. 근데 좀 그렇더라도 친절한 가이드 문서나 튜토리얼이 좀 더 있었으면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보자들을 위한 그 기본 렌더링 관련된 프리셋 설정이 좀 미리 제공이 되었으면 좋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맥스 같은 경우에는 프리뷰라던가 아니면 프로덕션 레벨의 하이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아니면 로우 퀄리티를 낼 수 있는 프리셋 설정이 어느 정도 제공이 돼서 작업자들이 테스트를 초반에 하기에 좀 유용한데요. 네, 비스트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일반적인 예제 파일은 있었는데 그런 퀄리티에 대한 예제들이 좀 없어서 그 부분이 아쉬웠고요.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에 좀 더 해당이 될 부분인데요. 엘리샤 같은 경우에 이제 모든 버전의 그 기능들을 다 쓴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저희처럼 기본적인 기능만 포함된 분리된 그 라이트 버전, 간소화 버전 같은 게 있었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미드웨어 적용 사례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All right, well, first, I'd like to thank you for giving us such a well thought out presentation. Thank you very much. We really appreciate the valuable feedback that we've received on Beast today. Our latest version of Beast, Beast 2013, to some extent addresses the issues that have been raised. Are we okay? So first and foremost, we do have better documentation now. It's been localized to Korean. Regarding DDS support, not being able to use DistroBeast for final rendering because of lack of DDS support is a real serious issue. If you're doing your final bakes on a single computer, that's going to take a lot of time, and you'll lose a lot of the workflow benefits of Beast. We've addressed this in 2013. We do support DDS. For previous versions of Beast, we would typically advise customers to write a command line wrapper using like a command line image conversion program to convert the DDS to something else. But now we do have proper DDS support. We've not addressed the issue regarding bump maps, but that's something that I'll bring back to the Beast team and see if we can do something about that. So that's very good feedback, and we appreciate that. Also, we now support fully programmable shaders. So I'm not sure I understand entirely what the issue was, but I believe it was that the rendering result did not match their game's rendering pipeline exactly, so they had to use layered textures. I don't fully understand exactly what the issue is, but new in 2013, we support fully programmable shaders. So in this older version of Beast, used in the presentation we just saw, we had only an old fixed function pipeline. Now the pipeline is fully programmable. So whatever input you have for your custom shader programs or whatever custom shading algorithms you're using, we can support that in Beast and in the Ernst live preview. So now with the latest version of Beast, what you see in the preview is exactly the same as the final bake because it's using the same programmable shader system. And I believe that covers all of the issues. Again, I'd like to thank you very much for giving such a thoughtful presentation on Beast. Are there any specific questions for me?
All right, well, thank you very much.